담배는 마술사 금촌추입니다. 오늘은 헐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의 사주를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963년 12월 18일 시간은 오전 7시로 제가 한번 유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개묘년 갑자월 을미일 기묘시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 사주의 특징이 몇 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비겁이 가득하다. 목. 이 초록색 목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목세력이다. 수가 월령을 차지해서 수목이 이어지고 있는 요 상황이라서 수목세력이다. 도화가 세개이다. 자, 묘.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징도 있으니 불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비겁이 가득한 사람들은 몸을 쓴다 해가지고 효율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신고하다고 하죠. 고생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쓰는 사람들은 몸으로 신체를 통해서 재물을 구하기 때문에 직업 구분이 조금 약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건설, 우리가 흔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 그러니까 몸 쓰는 일, 그 일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겁이 많아도. 그러니까 뭐 록인 상수라고 해가지고 록 옆에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은 부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지금 록인 상수에 딱 있는 인성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장면상으로서는. 바로 그러면은 하나하나 풀어보자면은, 수목세력, 수하고 목하고 세력.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인성과 비겁이 세력을 이유 그들이 공략하는 것은 여기 있는 재성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체라고 합니다. 체. 신체 할 때 체. 그러면은 비겁과 인성, 그리고 식상은 체고, 그 다음은 용이라고 합니다. 용, 재관, 그리고 상관. 예, 이거는 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으로서, 재관으로서 저 체를 공략하는 경우도 있고, 체로서, 그러니까 비겁하고 인성으로서 재하고 관을 공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체가 많죠. 몸이 많으니까 체가 용을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로서 재성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인성이 같은 세력이니 인성이 예술 또는 계약, 신체를 쓰더라도 예술을 하는 곳에 신체를 쓰는 거고, 신체를 쓰더라도 문장을 쓰고 이런데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뭐 영화배우, 예술가, 그 다음에 공직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공략하는 토재성은 을미일주로 일지 밑에 미토재성이 있고, 그를 멀리 연지해서 해묘미, 묘미 이렇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성이 자기가 정위 앉아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부부 공자리에 와이프가 딱 앉아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건데, 이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건드리고 있냐면 자미천, 해묘미 막 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약간의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결혼이 힘들다라고도 가능할 수 있죠. 결혼이 순탄치 못하다. 예. 그러면 바로 옆에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미천 때리고 있고, 해묘미 합하고 있고, 해묘미 합하고 있으니까 목국토 삼면이 얘를 탁탁탁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삼면이. 근데 이렇게 삼면이 이렇게 공략해서 못 빠져나가게 할 때는 가장 큰 효율은 위에 있는 천간입니다. 천간의 효율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뭐냐면, 보는 내 자신이 가장 효율이 크다는 거는 내가 잘생겨서 내가 잘한다는 그 뜻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그냥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잘 풀어나간다는 그런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얘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합재, 천재 막 극재를 당하고 있어요. 효율이 아주 크다고 보는 거죠. 또한 시에 있는 기토재성은 주위에 머물고 있고, 내 주변에 머물고 있고, 갑이 갑기합 해가지고 일과 시가 극재하니
일가시가 또 극제하고 이렇게 합제까지 하고 있으니 또 도망갈 것이 없어서 효율을 아주 높게 아주 많은 재화를 창출해낸 부자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숨은 뜻은 뭐가 또 있냐면은 기토가 작자 간목을 딱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니 간목이 기토를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끌어들인다 할 때 얘가 얘를 끌어들이는 걸로 보는데 얘가 얘를 지금 끌어들이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럼 뭐냐면은 와이프가 바람이 날 수 있다. 와이프를 남한테 뺏길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내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인 도화가 3개. 묘, 자, 묘. 예. 설명한 묘미합과 자미천으로서 주공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 도화이고 세력이며 주공이니 주공,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사주 안에 주인공을 하는 역할이 많고 패신이 없으니 사주가 아주 좋다. 패신 아무것도 안 하는 애. 지금 얘가 보면 솔직히 조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로긴 상수 수생목 하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 다른 특징.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서 비견, 겁재를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이 많으면서 고집이 강하고 독단적이며 올해 갑자는 대장의 기운이니 그 기운을 더더욱 부채질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집이 좀 많이 세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간목은 기토라 합을 묶이고 묘목은 묘미랑 합을 묶이니 이 기운을 조금 어떻게 보면 쉐어했다고 할 수 있죠. 컴다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브래드 피트는 조금 답답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다행히 인성이 있어서 봉사 또는 기부부 같은 곳에서는 덜 인색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괜찮다. 이게 오묘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에 화가 없고 금이 없으니 이것들이 들어올 때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화는 지금 자기한테 식상이고요. 금은 자기한테 관성입니다. 23살 대운에 신유대운으로 도화가 4개가 되면서 자묘유, 좌우묘유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묘유지만은 오화를 땡겨온다고 생각하면은 완성되면서 33살, 그러니까 32살 대운까지 그리고 33살 대운에서 42살까지는 금이 이렇게 천투지장하면서 들어옵니다. 천투지장하면서 원래 잘생겼는데 이때는 뭐 잘생김의 끝판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자기한테 없는 관이 나무를 탁탁탁탁 쳐줘가지고 잘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관이 33살에서 42살까지 쫙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때가 자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성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를 한번 봅시다. 자, 23살 대운에서는 충과 극으로 33살 대운에서 합과 극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살의 기운을 보면은 이 지금 얘를 합할 건 없어요. 얘를 합할 건 없고 그리고 여기는 묘유충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효율이 좀 크네요. 그러니까 도화가 도화를 치면서 일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뭡니까? 유금이 마이크요, 입이요, 그리고 먹거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에 신금은 지금 얘들이 극해가지고 반극이죠. 반대로 극해가지고 세력이 세니까 극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23살 대우는 어떻게 보면 효율이 33살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왜? 33살을 지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경금이 떴고 신금이 떴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을경합을 했죠. 갑이 경을 또 때리죠. 그죠? 합하고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신자진 합을 하면서도 묘신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자마자 일을 많이 하게, 안 그래도 일 많이 하는 애들이 일을 많이 하게 하니까 먹거리가 풍부해진다는 그 뜻이겠죠. 그러면은 23살 때부터 33살 대운이 훨씬 더 괜찮다는 얘기죠. 뭐 이때도 배우의 길이었고 이때도 배우의 길이었다면 이때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더 잘 알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가 이때부터 이제 하이 클래스로 갔을 때 시기니까 운에 맞게 살아간다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자, 금이 수를 만나서 빛이 나니 금의 물상인
경제, 숙살직권으로 배우 직업에서 경영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강한 역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해내며 많은 인기를 얻어낸다. 금은 수에서 놀 때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잘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여기 금이 들어왔는데 여기 수와 만나서 신자진이 일어날 때 이럴 때니까 이때는 뭐 아주 괜찮다는 얘기겠죠. 예. 자, 2000년도 경신대운 그리고 경신대운 경진년에 제니퍼 애니스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미천으로 예, 이 재성이 딱 돼 있는 거를 묶여 그리고 묘미로 딱 그 재성을 묶어 놓고 있었어요. 묶어 놓고 있고 때리고 있었는데 이때 신금을 만나서 경신대운 신금을 만나서 여기 신자진으로 해서 이 지금 때리고 있는 거를 못 때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묘신 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얘랑 지금 합을 하는 것보다 얘하고 먼저 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얘가 지금 비어버리잖아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경진년이라고 있는데 진토는 해충미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충미가 미토가 또 재성이고 진토가 또 재성인 거죠. 그럼 그때도 와이프 그래서 들어가니까 보면은 이때 결혼이 꼴이 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05년도 기미대운이고 을류세운에 이때 이혼을 합니다. 2005년 기미대운은 자 그 미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2005년 기미 자미천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미토가 한번 자미천을 또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미토가 뭐겠습니까? 이 미토가 다른 여자일 수도 있겠죠. 같은 복음이지만은 아니면은 본인이라면은 일이 일어난다는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금이 을류세운에서 본인이 머리 위에 있고 을이 그 다음에 유금이 밑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관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관일을 그래가지고 묘유충 관일 이게 자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관일을 일으켰다라고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혼을 하고 뭐 안젤리나 졸리랑 계속 같이 살고 있었지만 결혼을 안 했죠. 그리고 같은 작품에서 부부 역할을 했던 안젤리나 졸리하고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지고 하다가 2014년 결혼을 합니다. 기미대운이고 갑오세운입니다. 자 보면은 기미대운의 갑오세운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여기 보면 제가 적어놓은 거는 미토는 재성이고 일지에 있는 부인을 뜻하니 와이프가 출연한 것을 뜻하게 되고 예. 갑오년에 갑기합 묶이니 바람 필 일이 없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갑기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운에서 기미대운에 가보니까 또 그게 갑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과 겁재가 묶이고 재성과 겁재가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바람 필 일은 없고 여자가 도망갈 일도 없다 라는 게 각각 하나씩 취하고 있으니까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6년 무오대운 2016년 그러면 병신년 이때 이혼을 합니다. 졸리가 한 소송이지만 굳이 우리가 풀어보자면은 신금의 관성이 묘신합 해서 풀리는 것이고 관의 일을 설명하며 묘는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만 자기랑 같은 상인이 자식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견은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비견은 아빠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뭐 지금 자식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묘신을 풀리는 관의 일을 설명하면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랑 같은 자식의 상인이 자식을 뜻하기도 하고 왜 궁위로 봤을 때 남자는 관성이 자식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궁위로 봤을 때 여기는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자식 자리에 있는 나랑 같은 상이니까 이게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예. 관성 또한 자식을 뜻할 게 결국 자식 양육권에 관련된 소송 또한 묘신합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자오충 예.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자오충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때 화는 정신이요. 그는 목의 세력을 갖추고 있으니 목은 신경이라 이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 일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디 뭐 그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예, 43살 대운부터 62살 때까지 이어지는 재성은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43살부터 62살 대운까지 예, 기미, 재성 예,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여자들도 의미를 할 것이니 그것 또한 저는 사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가 배우를 하면서 제작을 한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배우로서 성공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도화가 국가 자리에 있으니 국가대표급 미남이라는 뜻도 있고 그 도화가 시지에 또한 똑같은 걸로 있으니 복음으로서 국가대표 인기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르게 설명하면 요 시지는 문호라고 해서 문 열고 나가는 바로 앞을 뜻하기도 하지만 문 열고 나가는 아주 먼 곳을 뜻합니다. 국가 자리가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을 벗어난 다른 지역을 설명하는 국가 자리가 한국이다. 한국을 벗어난 외국을 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는 데가 부산이다. 그러면 국가 자리가 그 서울이다. 여기가. 그러면 이게 서울이 될 수도 있고 인천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도 될 수 있고 문호 좀 먼 지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기는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이어진다는 그 얘기겠죠. 그리고 잘생긴 배우가 늙으면 인기가 없지만 제작으로 그 인기를 이어나간다 라고 볼 수 있으니 좀 잘 꾸며진 사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비겁이 가득 차 있는 데서 잘 꾸며진 거죠. 이번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2019년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내가 그 전에 이걸 적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뭐 개봉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안에 화도 없고 금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전통 사주에서도 이건 좋다고 풀 수가 있어요. 로긴 상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그냥 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근데 이때 직업을 가질 수 있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아주 쉽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사주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쉬운 사주라고 할 수 있냐면 좋은 사주는 좀 쉽거든요. 네, 안 좋은 사주는 좀 어려워요. 근데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이 사람이 언제 만약에 취직을 했다면 언제 취직을 할 수 있겠지. 이 사람 관도 없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관이 우리가 취직해야 되는 그 나이 때 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관이 42살 때까지밖에 없네. 그러면 42살 뒤에는 못 먹고 못 사나? 하면서 뭐 하나? 사업이라도 하나? 편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재성이 들어와. 이 사람 그때 편제하겠네. 그럼 이건 뭐야? 오화는 식신생제 하면서 신하가 위에서 그 있는 왕을 도와주니까 그걸 하겠죠. 그럼 요 오화 정사는 뭐지? 식신생제 하겠죠. 참 잘 꾸며준 사주겠죠. 이런 사주가. 그러면 일단 브래드 피트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나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